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의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시민고충 처리의원에서 시민고충 처리의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이 법정 명칭으로 통일하고 시민의 권익 구제 기능의 평택시 총원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호를 신설하여 평택시 총원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민원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참여 협력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0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담당 부서 변경 및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이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지 정보과 소관, 지적 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해석의 혼선 방지를 위해 건축 허가과 소관, 건축법에 관한 권한 및 건축물 대장에 관한 권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을 하수과로 소속 변경함에 따라 지하수법에 관한 사무 및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를 하수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내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류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렇게 이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라는 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시민고충 처리위원으로서의 이제 구체적인 민원이나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합니다. 고충 민원을 신청할 때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충 민원 처리에는 신청 들어오는 거는 이게 생활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가로등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에서 어떤 처리를 한 거에 대한 그 불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제 요청 이런 건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생활 민원이 이제 주로 많은 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오셔서 이제 신청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처리가 다 됐다고 답변까지 이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하면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충 민원 처리 시민 고충 같은 경우는 그 답을 뭐 서면으로 다 이렇게 회답을 다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이제 위원님들이 세 분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민원들이 다 이렇게 세 분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네, 하면서 보면서 세 분이 지금 주 20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일주에 주에? 20시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5일 내내 나오시는 거는 아니고 수요일은 세 분이 다 나오십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시간에 그 날짜에 맞게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 세 분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민원을 처리 방향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 처리됐을 때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또 이제 만족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족도까지는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만족도를 이렇게 별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민원인들께서는 이 시민고충 처리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 처리 기간이 좀 60일이에요. 예, 여기에는 이제 생활 민원도 있지만 그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건들도 있다 보니까 그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60일 걸립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좀 장기간 걸려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부분은. 민원을 제시하면은 이제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잖아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궁금했는데 다음에는 이것까지 좀 더 세심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네 최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두성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사항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어느 한 3년 안에 몇 건이나 들어와서 해결했는지를 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68건 아니 83건으로 월 한 14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7월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도별로 약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뭐 210건으로 월 18건, 뭐 24년도에는 396건으로 월 33건. 근데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폭우로 인해서 집단으로 좀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좀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3명의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2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그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겸직한다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촉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주 20시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나 아니면 그 20시간 외에 활동을 하게 되나요? 20시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청원 심의회든 그
그 민원과에서 하는 그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면 시간당 수당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시간당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위원회 참석 수당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아, 네, 네. 예, 그렇게 중복돼서 수당이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에 83건이면 건수 자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폭넓게 넓혀야 될 상황인데 뭐 한 달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유사하고 중복된 그러니까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상정한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 중복된 안건을 다루면 안 되는 것과 더불어서 수당까지 겸해서 받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해진 주 20시간 외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까지 겸하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민구청 처리위원분들은 저희 이제 직원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비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은 뭐 어떤 회의 참석 수당은 이제 나가는 거로 나가는 게 이제 맞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잖아요. 네네, 유사한 기능의 맞습니다. 위원회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건데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주 20시간 동안에 심의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주 20시간 외에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수당이 제 말씀 중복되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 20시간 외의 활동으로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20시간 내의 활동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외에 20시간 외에 그 심의라든지 저 참석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그 3년 동안 개최한 실적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네, 이정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이 위원회로 바뀌면 위원장도 생기나요? 아, 세 저희가 세 분밖에 안 계시긴 해서. 네네. 저희는 지금 대표, 부대표로 해서 조례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다른 시를 한번 확인해 보니 위원장으로 조례를 바꾼 데도 있고 그냥 대표, 부대표로 이제 쓰는 이제 시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뭐 다른 이게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이제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명칭을 시민고충 처리위원 구성이 아니라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이 모임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운영상에 예를 들면 명함을 만들고 뭐 명칭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게 약간 불합리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는 지금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른 데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한 분씩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에
예를 들어도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좀 맥락이 이제 같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위원을 구성했다라는 게 조례가 좀 계속 좀 이상하다고 다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익위법 관련해서도 예, 지금 관련해서도 거기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시민구청 처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권익위법하고도 좀 불일치하는 게 맞지 있어서.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20시간 활동 시간 내에 기타 위원회의 수당 문제 이거는 어디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이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시민구청 위원님들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청처리위원회의 소속으로 20시간의 수당도 받으시고 뭐 다른 민원 처리를 하는 그 위원회 가서도 그 위원으로서의 수당도 받으시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과장님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예, 활동비는 지금 조례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담겨져 요거를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라는 것들을 그냥 과장님이 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중복해서 드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거를 어디에 좀 담아서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시군은 뭐 시민구청처리위원의 수당도 받으시고 다른 위원회의 활동도 하시면 거기서 또 참석 수당도 받으신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줘요?라고 했을 때 평택시는 그렇게 안 드려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뭐 중복돼서 뭐 이렇게 다른 조항이라도 어디가 있으면 근거 조항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히스토리가 알겠지만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라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논의들이 없어지고 또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규정을 정해놔야 되는가 싶어서 좀 이제 좋습니다. 평택시 시민구청 처리위원 운영 세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칙이 있어요? 예, 세칙에다가 뭐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논의하신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주시긴 하셨지만 그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거나 하면 저희 논의하는 과정이 또 오후에 있을 거니까 또 말씀 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구청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내현 의원님.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네, 이번 제가 이제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이제 담당 부서 변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 소장님께 이임한다는 그 사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임 조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제 민원 처리 이런 기간들을 단축하고 실제로 이제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네. 저희가 송탄 출장소에서 송탄 출장소에도 이제 지적 조사팀이 이제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 출장소에서 이 업무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으로 위임 사무를 하는데 출장소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임하는 그 사항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수관리팀이 생태하천과에서 하수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두 개 과가 이제 협의를 해서 두 개 과에서 이제 업무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과 거다 이쪽 과 거다 이렇게 조금 이제 미뤄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협의를 해서 팀을 하수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생태하천과에 있는 위임 사무를 하수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리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 건인 것 같아요. 나는 두 개의 큰 꼭지인 것 같은데 지적공부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무는 지금 건축 허가과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네, 거죠.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총 이제 세 건인데요. 네. 하나는 지적 관련이고, 네. 예, 두 번째는 그 오수 관리 관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 허가과 건축 관련입니다. 예,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이제 사무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문구를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문항들이 지금 정확히 잘 안 적혀 있어서 조례 개정안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나만 저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위임 조례면 부서에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이 사무위임 조례의 내용인가요? 아니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출장소 그리고 그러니까 읍면동.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거나 네, 출장소장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읍면동으로 위임하거나 하는 네. 하부 단위의 네. 행정 조직에게 내리는 것을 사무 위임 조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헷갈리는 건 생태하천과에서 하던 걸 지금 하수과? 네, 하숫가로. 하수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게 업무 분장의 내용인데 부처 간의 업무 분장의 내용인데 사무 위임 조례에 담기는 게 맞나 싶어서. 이게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하고 계속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생태하천과에서 위임을 했던 거를 생태하천과에 있는 오수관리팀이 하수과로 가면서 하수과에서 출장소 쪽으로 위임하는. 본청은 네. 생태하천과에서 하던 거를 하수과로 옮겼고 네. 출장소에서 하던 것들이 네. 있으니 하던 일은 출장소에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네, 맞습니다.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된 건 아닌데 네. 본청의 사무가 옮겨짐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기재하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정원 의원님.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저희 의회에 설명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 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권한을 그 별표를 친 거 보면 지적 재조사 2팀, 토지정보과에서 송출 민원 토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 재조사 2팀을 송출에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적 재조사 2팀을 송출로 보낸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송출에 지적 재조사 2팀이 생겼습니다. 출장소에. 예. 그럼 지적 재조사 2팀이 없었던 건데 이제 네, 2팀이 맞습니다.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본청에 지적 재조사팀이 있었고요. 일부 직원이 나와서 출장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탄 출장소의 그 팀 구분을 보면
지적 재조사 팀이 있거든요. 근데 지적 재조사 2팀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시청에 이제 1팀, 2팀이 있었으면은 2팀에서 출장소 업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청에 2팀이 출장소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장소에 없던 지적 재조사 팀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2팀이란 팀이 지금 본청의 토지정보과에도 없어요. 그리고 송출 민원토지과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2팀을 새로 만든다는 건지 기존에 있던 팀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이동하는 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 2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면 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의원님 출장소에 이거 지, 잠시 정리하고 네. 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